더 이상 간병은 필요 없고 이혼 서류만 작성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9년 동안 돌보던 시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 남편과 시아버지의 태도는 이러했다. 오회의에서는 내 감정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 남편과 시아버지는 저와 시어머니에게 늘 하고 싶은 말을 하십니다. 나는 알고 싶었다. 오랜 세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태도를 계속 이어온 두 사람. 그렇습니다. 나는 순종하는 척하며 힘없이 대답하며 중얼거렸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내 행동을 보고 더욱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다신부가 우리를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라나 결국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더 구석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무기력한 사람들. 모든 것은 내가 말한 대로다. 나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태도에 경악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기 위해 연기를 시작했다. 사실 그녀는 오랫동안 남편, 시어머니와 함께 일해왔다.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계획을 세웠고 어제 집을 나서면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것은 그러다가 집을 나온 다음 날 남편과 시아버지가 돌아가면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 이름은 사키이고 50세 주부입니다. 남편 하루키와 결혼한 지 지난 15년 동안 저는 시댁에서 남편,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었다. 남편과 저는 싱글 시절 다니던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데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내 직속 부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업계에서 작지만 번창하는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 무렵 나는 경력이 발전하여 특정 프로젝트의 리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었다. 남편과 나는 작지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매일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사물에 몰입하다 결국 프로젝트의 목표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놀고 있었다. 사키가 자신의 일에 헌신하는 방식은 정말 훌륭합니다. 나는 그녀와 결혼한다는 가정하에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주실 수 있나요? 당시 나는 35세였고 밤낮으로 일해 지쳐 결혼할 생각도 없었다. 나는 그 말에 정말 놀랐다. 내가 멍하니 남편이 진지한 얼굴로 실은 사키 씨의 것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무래도 남편의 시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시는데 나도 언젠가는 그 회사에서 일하게 될 것 같다. 나는 늘 물려받아야 할 것 같다. 그는 자신감 있는 어조로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를 지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때 남편의 말은 매우 진지하고 진심이었으며 나는 그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는 남몰래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도 강했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렸을 때 부모님 집과 인연이 없고 고향에서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나는 오고 있었다. 그동안 좋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결혼에 돌입할 수 없었다. 과민증을 앓고 있던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부터 의견을 표현해도 항상 반대하셨다. 나는 종종 나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강요당했습니다. 집은 나에게 거의 무관심하고 어머니의 행동을 눈감아주는 것 같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마치 주변 친구들의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절하고 밝은 집 친구들이 부모님의 세심한 배려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질투심을 느낀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그리고 저는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자라면서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전문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상황에 빠졌습니다. 적어 지금까지 나는 일에 전념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왔고 늘 그런 상태였다. 당연히 남자와 데이트해본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을 거의 포기할 뻔했는데 남편이 찾아오자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접근하다 나는 공중으로 날아올랐지만 여전히 약간 혼란스러웠다. 나는 남편의 여러 접근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엄청난 열정으로 계속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열정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밀려났다. 그리고 결국 남편의 결혼 프러포즈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당시 저는 너무 어렸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지만 결혼 생활의 시작을 매우 행복하게 해준 사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외아들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일이 바쁘셔서 가능하다면 저와 함께 생활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남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도 행복한 가정을 꿈꿨다. 그녀는 정의로운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부감도 없었고 심지어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생활을 시작하면 시어머니는 매우 친절하셨고 집안일에 관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만 하고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아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진짜 딸이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해요. 이제부터 모든 것을 함께 해보자. 시어머니는 웃으며 저를 받아주셨고 처음 몇 주 동안은 저희 둘 다 긴장했습니다. 어색함을 느꼈지만 결국 불편함과 의구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반년이 지나자 우리는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저는 집안일뿐만 아니라 공통의 취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의 집은 마치 외국 드라마에 나올 법한 웅장한 집이었다. 시어머니는 집 한 구석에서 본격적으로 정원 가꾸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정원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소 정교한 영국식 정원이었다. 내 꿈은 언젠가 아내가 와서 이렇게 함께 정원을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하며 나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갔다. 잘 관리된 정원은 마치 그곳만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처럼 꿈같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쁜 아내입니다. 미안해요. 다시 제대로 해볼게. 시어머니의 말을 더 씌운 듯 시아버지의 성품이 튀어나왔다. 무언가를 만지작거릴 시간이 있다면 집을 좀 더 다듬어 보는 건 어떨까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을 때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지만 시아버지는 사실 아주 돈이 많이 들고 시어머니에게 각종 집안일을 시키십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큰 집을 직접 청소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청소가 철저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게다가 시아버지는 술도 직접 준비하지 않고 식사 중에도 시어머니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나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식사하시는 동안 시어머니는 서 계시느라 식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대략 제가 시어머니를 도우려고 했더니 남편이 저를 막고 자기를 잘 챙기라고 했습니다. 너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나한테도 차 좀 주세요. 내가 준비해 드릴게요. 거기에는 사키상이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나를 보호하려는 듯 대답해 주셨다. 아들을 위해 차를 준비하기 위해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의 무리한 명령에도 웃으며 반항하지 않고 친절하게 응한다. 시어머니 그러나 남편과 시아버지는 해외에서 돌보는 시어머니에 대해 나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님은 둘이서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자리에 앉지도 못하시고 늘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친절한 시어머니를 향한 시아버지의 학대적인 행동에 대해 의심을 품고 점차 그녀에게 짜증을 낸다. 난 그걸 놔버렸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마침내 시아버지의 보살핌이 적고 태만한 행동에 실증이 나서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와 상담했어요. 그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별로 좋지 않구나. 너부터 너희 아버지까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려는 순간 남편이 나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빠를 돌보는 것은 엄마의 일이다. 남편은 저를 너무 차갑게 대하고 꼭 달라붙어요. 나는 그의 태도에 놀랐다. 거기에서 스위치가 바뀌었나요? 갑자기 그 사람이 점점 더 게으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 사람은 저에게 3번이나 전화를 했어요. 늘 차분하게 대해주던 남편은 오늘부터 너희는 나를 대하는 태도를 욕하고 말로 표현하게 될 것이다. 남편이 점점 폭력적이 되어가네요. 그리고 기후와 마찬가지로 턱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시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게다가 제가 아직 어리다는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마치 성희롱인 것처럼 공격합니다. 시아버지와 남편 시아버지는 제가 나이가 많고 늦게 결혼했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저를 공격합니다. 오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사키님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몸을 핥듯이 위에서 아래로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말을 듣자 남편은 그렇구나.
밤이야라고 천박하게 웃었다. 당신의 사업도 좋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주인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결국 여성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됩니다. 내 생각엔 내가 실패한 것 같아. 하루키 아빠 말이 맞았어. 내가 복권에 당첨됐어.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나를 쳐다봤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나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항상 나를 무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것을 보고 조용히 울면서 나를 불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사키 씨, 아이를 낳는 것은 여성의 유일한 의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저를 지켜주신 시어머니께 너무 감사하고 더욱 소중히 여겨야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남편과 결혼한 지 6년이 되는 어느 날 저와 시어머니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드라마가 내려온다. 갑자기 정원으로 들어온 나무데크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시어머니가 땅에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당황스러울 땐 상황을 살펴보세요. 남편이 나한테 소리쳤어요. 그는 너무 멍청해요. 빨리 구급차를 부르세요. 남편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를 그렇게 공격해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의 긴급 출동 버튼을 누르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다거미 마카 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요. 쓰러져 바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상에서 살아남았으나 오른쪽 몸이 마비된 채 남겨졌습니다. 한동안 입원한 후 다시 병원에 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간호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장인어른이 동아리 가입에 관한 모든 절차를 나에게 맡겼다. 게다가 두 사람에게 시어머니 간병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일을 하고 있던 걸까? 그들은 돌봄을 제공할 수 없다며 냉정하게 거절했다. 실제로 이 무렵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장인어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계 작업으로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저에게 엉뚱한 말을 하더군요. 아내가 돌볼 책임이 있다. 아빠 말이 맞아요. 불평할 시간이 있다면 제대로 하십시오. 남편과 시아버지는 어머니의 보살핌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혼자 모시기 위해 오랫동안 일해오던 직장을 그만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만두고 간호에 전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오신 후 케어 매니저와 간병에 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결정을 내렸고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의식이 있는 시어머니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간호가 필요하더라도 생계를 꾸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친절한 시어머니 매일 감사의 말을 전하는 사키 씨 항상 나에게 이렇게 대해줘서 고마워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서 미안해요. 엄마, 사과하지 마세요. 헷갈리는 말을 하면서 나에게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시어머니의 모습, 그동안 시아버지와 남편을 그토록 보살피던 시어머니를 홀로 남겨두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나는 사람들의 태도에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시어머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으며 도우미입니다. 데이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서 그는 시어머니의 목욕을 돕고 고인을 돌보기 위해 열심히 일했으며 날씨가 좋은 날에는 나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정원 가꾸기를 할 수 없으나 제가 계속해서 어머니를 대신해 정원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잡초를 뽑고 물을 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살며시 눈을 가늘게 뜨고 정원 가꾸기에 관해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나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물론 간호생활은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도 가득합니다. 후프 시어머니의 말을 최선을 다해 격려했지만 그 사이 남편은 시아버지는 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움직이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대신 나에게 부탁했다. 내가 왔어. 나는 이 오만하고 경솔한 두 사람에게 실증이 나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었다. 이 뭐든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소중한 가족이라 할 시어머니와 나는 두 사람을 소홀히 한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양부모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나는 내가 지키고 있던 친구의 희망을 떠올렸다. 나는 그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의도가 정말 타당한가요? 누군가에게 묻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더웠어요.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호프님이 전화를 친절하게 잘 받아주셨어요. 나는 여자에게 버릇없게 굴었고 결혼도 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하는 말을 모두 들은 후
호프는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편의 사고방식이 좀 낡고 낡은 것 같아요. 당신은 나를 부드럽게 깨우쳐줍니다. 그렇게 남편을 버리면 어차피 혼자서 그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호프는 나에게 자신의 경험을 말해주었다. 남편은 처음에는 포기한 것 같았지만 개입하지 않으면 자기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호프는 간호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분명히 말했지만 그것은 시어머니를 미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른쪽. 그리고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아서 나중에 증거로 삼겠습니다. 귀하의 보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젠가는 남편과 이혼할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를 위해 참겠다고 결심했지만 표면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강한 다짐을 했고 또 시간이 흘러갔다. 어느새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 지 9년이 흘렀고 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배가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가슴을 찔렀나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나에게 많은 것을 고백해 주셨다. 이제 당신은 나를 돌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나는 정원 가꾸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천천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셨다. 미소 지었다. 계모는 어렸을 때 읽었던 자동문학의 영향으로 정원 가꾸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정원은 내 모든 꿈으로 가득 차 있다. 휠체어를 타고 정원을 바라보고 있는 시어머니와 함께 눈앞에 펼쳐진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나를 지도해 오셨다. 조금씩 나의 정원 관리 기술은 향상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꽃다발을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사키 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하루키와 이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본능적으로 시어머니께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나는 항상 내 엄마의 세계에 있을 거야. 나는 이야기하고 싶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나를 불렀다. 내 딸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꽃들이 답해줄 거예요. 사키, 엄마. 며칠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 공원이 폐쇄됐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갑작스러운 사건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만큼 옆에 서 있었다. 하지만 남편과 시아버지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약했고 다른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그녀는 온화한 성격 탓인지 침착하게 시어머니를 배웅할 준비를 한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는 산신열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아닌 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멍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관례대로 시아버지 대신 남편이 시어머니가 되어 시어머니의 장례는 튜브 없이 끝났다. 그것은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남편과 시아버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셨습니다. 커밋하다.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간병인의 아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냥 이혼 서류 작성하고 나가세요. 9년 동안 모시던 시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뒤 바로 나를 찾아왔다. 남편과 시아버지께서 저를 응원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태도는 오만했고 내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했어요. 오고 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늘 저와 시어머니를 이렇게 밀어내셨습니다. 오랜 세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태도를 계속 이어온 두 사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말한 대로다. 나는 순종하는 척하고 힘없이 대답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나의 남편과 의로움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행동에 당황하셨고 나를 더욱 학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간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알아내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아내와 아내가 베이 씨와 다른 사람들을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결국 시어머니 말씀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그들의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참으로 무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난과 내 미래에 보답하기 위해 나는 강해져야 한다. 반드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과 시아버지의 태도에 지쳐가며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나는 시어머니가 남겨두셨던 물건 몇 개만 가지고 시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제가 가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가 비참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것은 단지 바닥에서의 행동일 뿐입니다. 그 증거로 내가 집을 떠난 다음 날 남편과 시아버지가 번갈아가며 귀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생각한 대로 됐어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어제도 오늘도 집을 나서면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미래를 위해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스마트폰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의 전화가 100통이 넘는 이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즉시 전화를 했나요?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아버지는 내가 내 아내인데도 너무 건방지구나 라고 소리친다. 보험 상속이 모두 당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문서를 가리키며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하루키 씨가 방금 이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던 참에 변호사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 후 시아버지와 남편 모두 새 사장 밑에서 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애초부터 능력이 부족했다. 정식 처벌을 받고 일을 하면서 울고 있는 것 같다. 더욱이 두 사람은 작고 낡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둘 다 살림 실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방은 금세 더러워진다. 주변으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게다가 장인어른이 대통령직까지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불어들어. 최근에는 방에 틀어박혀 반쯤 침대에 누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은 시아버지를 욕하면서 계속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먹고 살고 있다.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살아생전 조사해본 결과 전 남편은 결혼 당시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사이에 여주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갱신사무소에 아들의 불륜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검사 결과에 따라 전 남편에게 의사의 진료비를 요청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데 드는 의사 비용도 요구했습니다. 전 남편이 빚을 갚기 위해 꽤 오랜 빚을 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전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반면에 저는 해를 들어 그 후 시어머니가 남긴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회사에 복귀해 15년의 공백기를 갖게 됐다.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아마 싱글이었을 때처럼 일을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만족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정원을 주말에만 열린 정원으로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늘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늘 그랬듯 매주 그 사람들과 함께 시어머니 추억을 떠올리는 것을 즐긴다.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정원이 밝게 빛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주신 정원 가꾸기 지식을 활용하고 사랑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원을 보호하고 있어요. 다음번엔 정원 가꾸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생각인데 시어머니의 정원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원이에요. 더욱 멋지게 만들려면 시어머니 덕분에 남편과 전 시아버지로부터 해방됐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다.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저는 지금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키리후키를 품에 안고 매일